악기 앞에 더를 붙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얘는 왜 the piano 이렇게 썼는데 이건 또 왜 a piano인 거죠? 안녕하세요, 정승입니다. 네, 중학교 교과서를 딱 펴보시면 목차 파트에 관사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문법은 중학교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초등부는 회화 위주거든요. 네, 회화 위주다 보니 초등부에서 문법을 좀 가르쳐 주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휙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중학교에서는 시작부터가 바로 비동사와 일반 동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품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교과서에 다루고 있지 않다 보니 학교에서도 그걸 위한 수업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집에는 등장하는 이 관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문법책의 목차를 보시면 관사와 명사는 항상 덩어리로 묶어서 같이 붙어 다니는데요.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관사라는 것은 한자어로 갓, 관, 말씀, 사를 써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갓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미지를 검색하려고 갓을 쳤더니 갓김치가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말고요. 먹는 거 말고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쓰던 갓 있죠? 네, 이거요. 갓은 머리에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갓의 모양이나 뭐 높이 또는 챙의 넓이 이런 걸로 인해서 양반인지 서민인지 그 사람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어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관사라는 걸 정해놓고 나서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역할을 보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어의 쓰임을 보니 항상 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의 어떤 쓰임이나 범위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내 신분에 맞는 갓을 써야 하듯이 명사의 범위에 맞게 어나 더를 붙여주게 된 거라 이런 어나 더가 갓이 하는 역할과 흡사 유사하다라고 하여 갓 관자를 써서 관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문법책에서 관사와 명사를 함께 묶어서 다루는 건 아주 당연한 순서겠죠. 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관사와 부정관사입니다. 정관사의 이 정은 정할 정자를 써요. 말 그대로 정해졌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더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부정관사 이 부정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며 어나 언이 여기에 속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뭔가를 써야 되는데 필기구가 없어요. 그럴 때 옆에 친구에게 펜 좀 빌려줘 라고 할 때는 give me a pen 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빌려서 쓰다가 친구가 집에 가야 돼서 펜 다시 줘 라고 할 때는 give me the pen이 돼야 되죠. 아까 줬던 그 펜을 가리키게 되니까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막연한 펜이 아니라 내가 줬던 그 펜이 되는 건 거예요. 그때 더를 쓴다라는 거. 이걸 문법책에서는 설명하기를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더를 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더의 기능은 정황상 무슨 명사를 언급하는 건지 모두 알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에게 close the door please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을 닫으라는 건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문이 하나밖에 없거나요. 그런데 교실이 엄청 넓어가지고 막 문도 막 여러 개 있고 학생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학생인데 제가 그 친구에게 close the door please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친구 당황하는 거죠. 무슨 문을 닫으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문요? 라고 다시 되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 더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것도 역시 범위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하는 나나 너나 뭘 말하는지 서로 안다라는 전제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명사 뒤에 수식어구가 올 때예요. 더라는 관사를 쓰는 순간 뒤에 범위가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a cat 이러면 그냥 고양이에요. 모든 고양이. 아주 막연한.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테이블 위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 위에 있는 고양이로 이제 어떻게 돼요? 제한이 돼버립니다. 그럴 때는 the cat on the tabl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이 명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건지를 설명해주는 수식어가 뒤에 들어올 때는 정관사 더를 씁니다. 자, 세 번째, 세상에서 유일한 것을 말할 때도 정관사 더를 써요. 보통 문법집에서 많이 다루는 게 태양과 달을 예시로 많이 들죠. 잠시 과학시간. 자, 위성이라는 거는 행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천체예요. 태양계에서 수성이랑 금성을 제외한 6개 행성에서 무려 180개 이상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을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저 보름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바로 그 위성, 즉 바로 그 달이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진 건 거죠. 그래서 더를 쓰는 건 거예요. 자, 태양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태양은 행성이 아니라 항성이라는 거거든요. 항성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을 뜻해요. 은하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항성의 수는 최소한 2천억 개가 넘는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보이는 항성이 그 태양이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범위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지면 더 이렇게 정관사 더가 붙으면 범위가 정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악기 앞에 더를 붙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얘는 왜 the piano 이렇게 썼는데 이건 또 왜 a piano인 거죠? 자, 악기를 연주한다는 건 보편적으로 본인의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 동네 초등학교에 1인 1악기를 하더라고요. 학년마다 악기가 바뀌어지는 건데요. 실로폰, 멜로디언, 리코더, 대금, 이런 걸 쭉쭉 학년별로 했던 것 같은데, 보통 다 어떻게 하나요? 자기 악기 들고 가죠. 하모니카를 안 빌려왔다고 옆에 있는 친구 거를 빌려서 할 수 없잖아요. 네.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악기를 연주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악기는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지는 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럴 때의 피아노라는 거는 그냥 피아노란 악기를 하나 사고 싶은 건 거죠. 내가 치고 연습했던 그 악기를 사고 싶다라는 말이 아닌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play란 동사랑 결합이 될 때는 play the piano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 그냥 피아노를 사고 싶어 라고 할 때는 buy a piano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기 앞에 무조건 더를 써야 돼 라고 외운다라기보다는 그 악기의 쓰임이 지금 내가 연주를 하던 그 악기를 뜻하는 play the piano로 쓰인 건지 그냥 막연하게 악기를 내가 하나 가지고 싶다라는 건지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모두 어떤 영역에서 그 범위가 정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범위가 점점 좁혀져서 완전히 익숙해지고 뚜렷해진 경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를 표현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리는 나의 이름입니다. 이름 앞에는 그래서 관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우리 엄마 아빠도 유일하신 분들인 건 거죠. 딱 그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father, mother에도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는 것도 너무나 뚜렷한 일반적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아요. I don't have dinner these days. 나 요즘 저녁 먹지 않아. 이렇게 그냥 표현한다는 건 거죠. 그 외에도 문법책에서 좀 더 많은 내용이 등장을 할 거예요. 운동, 경기, 식사, 과목, 질병 이름 앞에는 더를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by 더하기 교통수단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어와 더의 개념을 범위가 정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그 맥락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은
연습을 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 맥락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좀 암기를 해두셔도 괜찮아요. 이 언어가 만들어진 태초의 순간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서 파고들 순 없어요. 언어라는 거는 살아 숨쉬는 거고, 또 영국식이냐 미국식이냐에 따라 이때 덜을 붙이는 게 맞다 안 붙이는 게 맞다 라는 식으로 왈가왈부되는 상황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파고든다라기보다 중1 문법서에서 등장하는 관사의 어떤 그 정도의 개념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나 더가 수능에선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아직 중학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 테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수능 문제에서 지금 내가 관계사절에서 선행사를 찾아 수일치를 시켜야 되는 순간이 됐다거나, 아니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당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손 쓸 수 없을 때 그냥 찍어야겠다가 아니라 어나 더는 찾을 수 있잖아요. 관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관사라는 건 명사를 씌워주는 건 거죠. 그러니 관사가 존재했다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뒤에 명사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비록 저 단어의 뜻은 모르지만 저 단어가 명사이면 분명하고 저 자리가 구조적으로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답이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건 거예요. 30번대 문제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문단의 순서 배열 문제에서도 요긴하게 쓰이죠. 만약에 an empty seat과 the empty seat 이 두 개의 구가 각각의 문단에 하나씩 존재했다면 당연히 an empty seat 이게 들어가 있는 문단이 먼저 등장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 시험에서는 이 자리에 어가 들어가게 더가 들어가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적어놔요. 이미 적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어떤 구조적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를 묻는 건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관사는 어떤 구조적 힌트가 있는 겁니까? 관사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온다. 그 다음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범위가 정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정관사 쪽으로 쭉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강의 내용을 정할 때는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되겠다라고 해당하는 파트에 포커스를 놓고 설명을 하다 보니 다른 쪽 설명이 조금 상대적으로 소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댓글로 남겨두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